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벌써 어느덧 17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또 힘차게 열어가는 그래머홀릭. 저는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는 관계사 만들러 가기로 했죠. 관계사에 해당하는 걸 저번 시간 말씀드렸지만 한 4-5시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16강까지 일단 끝내고 오신 거 진짜 잘하셨습니다. 복잡한 거 많았거든요. 제가 왜 그걸 몰라요. 사실은 문장의 형식편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던 것 같죠? 암기해야 될 게 꽤 많았던 것 같긴 한데 뭐 시제편 지나 분사 가니까 이제 머리가 사실은 약간 아팠을 겁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또 기출문제를 풀어보셨다면 분사가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확인하셨을 테고요. 오늘 이 시간 관계사 편을 슬슬 시동을 걸까 합니다. 관계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분사와 관계사를 비교하면 사실은 분사가 좀 더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사는 분사에 비하면 덜 복잡하긴 하지만 제가 설명을 다 펼칠 겁니다. 뭔 소리냐면 막 흩어놓게 시켰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묶을 겁니다. 묶고 나면 아 사실은 분사보다 훨씬 수월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마음은 드실 수 있지만 그래도 분사도 관계사도 만만치 않은 친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그리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관계대명사부터 설명하려면 또 머리 복잡해지니까요. 잠깐 딴 얘기를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뭐 성격은 그닥 좋지 않거든요. 저 그냥 쿨해서 자꾸 잘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어서 그게 제 장점이긴 하죠. 수업할 때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그러죠. 성격도 뭐 그닥 나한테 배울 건 없고 그치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한테 꼭 배웠으면 좋겠는 거 일단 기본적인 성실함이요. 기본적으로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뭘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할 일을 또 내일 미루게 되고 내일 할 일을 또 다음 날로 미루게 되고 그건 기본적인 성실에서 배제되니까요. 제 20년 넘도록 수업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갑자기 휴가 간 일이 전 거의 없었습니다. 아파도 수업을 했고 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날짜 지키면서 촬영을 다 했고요. 뭐 어쨌든 성실함 배웠으면 좋겠고요. 열정적인 거? 내가 수업에서만큼은 지나치게 좀 열정적이긴 하지. 열정적인 거 좀 배웠으면 좋겠고 그 무엇보다도 저 긍정적인 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전 별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요. 삶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넘어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야, 넌 뭐가 그렇게 짜증나고 불평불만이 많니? 라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수험생들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배고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졸려 죽겠다 그러다가 죽어. 그러나 하나님은 너한테 굉장히 긴 명줄을 주셔서 죽을 만큼 공부해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이 그리고 사고가 여러분을 만들다고 내가 될까?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의문을 갖고 생각하시면 난 될 거야 라고 긍정적인 걸 갖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긍정의 마인드라는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사실은 우리 수험생 친구 중에 또 이 모니터를 보면서 제 그래머홀릭 강의를 듣는 제자들이 꽤 있겠죠. 뭐 선생님 좀 고등학교에도 들었는데 대학생들도 듣고 있어요 하면서요. 수업 때마다 참 많이 했던 70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제 제자였습니다. 제 강의실이 200명 넘는 학생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70대 노인분 한 분이 앞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근데 앞자리에 앉으려면 제 강의실에 애기들이 새벽부터 줄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 들어오니까요. 항상 맨 앞에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한 6월쯤에 만났습니다. 6월쯤에. 근데 제가 보시는 것처럼 말하다 보면 툭툭 반말이 나가거든요. 이해했어? 뭐 물어봐. 왜 틀렸어?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수업하고 있는데 할아버지랑 눈이 막 마주치면 이해했어? 왜 틀렸어? 왜 맞았어? 이러면 저도 약간 뻘쭘하잖아요. 용기를 냈죠. 어느 날. 그 수업이 계속 이제 몇 달 수업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몇 달을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여쭤봤죠. 할아버지 죄송한데 여기 지금 19세 20세 꽃다운 애기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왜 수업을 듣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실례지만 이라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할아버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 수능 보러 공부하신다고 당신 한의대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기들 킥킥대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모두 다 생각했던
야, 나도 어려운 분사, 나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나도 지금 무슨 미분 적분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과연 저 70대, 다 애기들이 생각할 땐 저 노인네가 무슨 수능을 봐서 한의대를 간다는 거야 하면서 킥킥댔죠. 죄송하지만 가르치던 저도 과연 될까? 하실 수는 있을까? 따라가실 수는 있을까? 그런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만났던 시기가 한 6월쯤이었기에 앞에서 이제 개념 정리, 기본적인 어법, 구문, 독해에 대한 기본 정리 다 끝나고 6월달 넘어가면 이제 슬슬 문제풀이를 시작할 때 만났기에 과연 이 할아버님이 내 말귀를 알아들으실까? 따라오실 수는 있을까? 정말 수능은 보실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국어 선생님, 다른 수학 선생님 수업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교무실에서도 참 유명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야, 오늘 할아버지 또 왔지. 와, 결강 한 번도 안 하셔. 되게 멋있어. 이러면서 선생님들 간에도 회자되었던. 결국은 시간이 지나 처음에 근연도, 그러니까 6월에 만나서 근연도 11월 수능은 못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겨울방학부터 처음 커리큘럼을 저랑 다시 같이 시작하시게 된 거죠. 예전에는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고 내가 필기하지 마! 그럼 막 이렇게만 앉아 계셨던 분이 어느 순간 대답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졸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아침잠이 없으셔서 그런가 한 번도 지각 안 하고 앞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해요. 11월 수능이 끝났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입시 상담원도 교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수능이 지났고 우리 이제 까맣게 잊고 있었죠. 아, 할아버지 이제 수능을 보셨겠구나 정도로만. 그런데 또 여전히 부지런한 모습으로 새벽에 시커먼 봉지요 들고 막 뛰어오셨습니다. 제 수업을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다. 사실은 당신이 영어를 못 하신다고. 왜 공부하시냐고 물어봤을 때 한의대를 가고 싶다고 했지만 당신은 그 당시에 뭐 전쟁통이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미군 부대에 있는 데서 영어는 대충은 어디서 들은 게 있다. 그거 재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커서 30대가 됐으니까 어느덧 가장이 되었고 아기들 돌보느라고 자기 자식들 돌보느라고 여념이 없으셨고 그리고 이제 여유가 돼서 돌아보니 자기는 제대로 공부도 못했고 하고 싶은 거가 없어서 그냥 자기는 한의대를 가보기 위해 공부를 하는 게 자기 꿈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1월 수능이 끝나고 선생님들한테 선물을 사갖고 오면 애기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애기들은 이쁜 포장지에 케이크 조그만 거라도 무슨 아메리카노 이렇게 커피라도 예쁘게 이렇게 들고 오죠. 내 할아버지는 시커먼 비닐봉지에 가슴팍에 겨울이잖아요. 11월이면 이렇게 들고 교무실로 막 나 또 왜 살짝 울컥하네. 막 뛰어오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선생님 붙었습니다. 아니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걸 해내신 거죠. 그리고서 이렇게 주면서 우리한테 경동시장에 일부러 가셔서 당신은 포장되어 있는 거 말고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띈 따끈따끈한 떡을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의 표현으로 주고 싶어서 아이고 새벽 시장에 가서 그걸 막 해갖고 오신 거예요. 선생님들 드리겠다고. 우리 다 울었죠. 너무 감사하고 감동스럽고 이런 제자가 나한테 있다니 하며 경이로움에 다 울었죠. 막 손잡고 막 인절미 먹으면서. 그리고 나서 다들 축하한다고 할아버지 이제 그럼 이제 드디어 한의대가 되시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더 멋지셨습니다. 내 꿈은 내가 그냥 도전하고 공부하고 싶어서 한의대를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게 목적이었지. 내 70이 넘었는데 지금 공부해서 언제 내가 손 떨려서 침이라도 제대로 놓을 수 있겠냐. 난 내 꿈을 이룬 것이다. 그냥 당신들과 함께 열심히 살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공부 죽을 만큼도 해봤고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 자기가 이뤄도 봤으니 난 이걸로 됐다. 내가 하나 수능 가는 거 포기하면 간절히 대기자유형단 2번 있을 거 아니에요.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그 20대 청년이 분명히 멋진 한의사가 될 텐데 난 이쯤에서 내 꿈을 완성했으니까 난 간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울었죠. 저렇게 멋진 사람이.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제 손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선생님이 되게 긍정적인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나 왜 자꾸 울컥하지? 다 안 된다고 했었다고. 근데 저도 아까 말했지만 나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과연 되실까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할아버님한테 믿는다고
나는 그 나이가 9등급이든 1등급이든 다 상관없이 자랑스러운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될 거라고 믿는다고 그 얘기 항상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하시고 가셨어요. 여러분은 18세, 19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적어도 A, B, C, D, E부터 다시 배우는 기초 아주 초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할아버지보다 우리는 원래 이만큼 더 알고 시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할아버지보다 머리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가끔 보면 우리 수험생 친구들은 핑계가 많거든요.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잠이 많아서 못했어, 뭐 숙제가 많아서 못했어. 그러다 보면 다 안 돼. 제가 늘 말했지만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얼마나 활용하고 얼마나 에너지 있게 쓰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충분히 달라질 거거든요. 관계대명사 까짓 거 이거 한두 개 맞추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생을 크게 보면 관계대명사 하나쯤 몰라도 여러분 인생 사는데 하나도 지장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관계대명사조차도 아무것도 못하고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넌 아마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러니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너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감사하라고. 그 말은 뭐냐면 넌 아무것도 아니게 You can be everything. 뭐라도 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작은 피조물이지만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하기 싫어서 포기하기 시작하면 넌 정말 그냥 you're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채로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넌 지금 아무것도 아니기에 you can be anything, 뭐라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멋지게 삽시다. 제가 미안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제가 먼저 울컥울컥 했네요. 오늘 관계대명사 또 멋지게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복습할 겁니다. 네, 벌써 시간을 많이 소요했기에 여러분들하고 분사에 해당하는 것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제 분사는 여러분들한테 무섭지 않은 친구여야 해요. 분사를 제가 6가지로 나눴지만 저번 시간에 분사, 오류, 총정리 하면서 말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3가지로 싹 정리해버렸습니다. 첫째가 야, 너 ing, ed 나오면 분사라고만 생각하지 마. 이거 동명사일 수도 있어. 동사 ed형일 수도 있어. 특히나 문장엔 동사 한 문장에 한 동사밖에 없어야 해. 그러니까 만약에 동사 없다면 걘 동사 ed형일 거고 동사가 있는 상태면 너 분사 pp형 쓰라는 소리일 거야 하면서 여러분들 다독거렸습니다. 두 번째, ing, pp가 주어가 능수동 결정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의미상의 주어가 능수동 결정해. 근데 너 의미상의 주어가 뭔지 모르잖아. 그럼 선생님 다시 나눌게 하면서 분사,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 구문, 생략된 주어가, 부대 상황, 목적어가, 근데 목적어를 주어로 다시 가정해서 감정 형용사, 주어가, 지각이나 사역, 목적어가 능수동 결정하는 게 다 다르니까 조심해야 해. 야, 사람이니까 해석 헷갈릴 수 있다요. 그럼 해석이 헷갈리면 한 번만 더 생각해봐야 해 하면서 얘기했죠. 장가? 탄가? 한 번만 더 생각해봐. 그러면 분사 남들 다 틀릴 때 훨씬 수월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얘기했습니다. 분사가 여러분 우리 뭐로 배운 거냐면 형용사 구나 절 할 때 배운 거죠. 오늘 이 시간부터 갈 관계대명사가 뭐냐면 기억나요? 얘들아, 관계대명사라고 너 명사라고 하면 안 돼. 너 관계부사라고 해서 부사라고 하면 안 돼. 관계사는 다 형용사야 했죠. 우리 이제부터 형용사절,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관계대명사부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얘기하면 오늘 배울 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다 아는 거야 이러다가 끝날 겁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복잡해지고 더 복잡한 이야기들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늘 언제나 그랬듯 오늘 다 아는 걸 같은 걸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다음 시간 복잡해지고 더 복잡해지는 거 다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이해하시기 편하게 경우의 수를 자꾸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분사 6가지, 시제 4가지, 문장의 형식 뭐 10가지 이러면서요. 관계사는요, 제가 총 7가지 판별법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관계대명사 꼴랑 하나만 설명하고 끝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 듣다 보면 나 다 아는 건데 하다가 끝날 거거든요.
그러나 중요합니다. 왜? 내일을 위해, 다음 18강을 위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또 약속했던 것처럼요. 44페이지 펼쳐만 놓으십시오. 그리고 펜은 또다시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펜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집중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슬슬 시작을 해볼까요? 저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머리를 막 씁니다. 그냥 PPT로. 책에 뭐 관계대명사 내가 다 써놨는데. 이렇게 PPT 쫙 틀어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될까? 그럼 난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한테 내가 직접 예문 쓰고 하나둘 칠판 정리를 만들어서 한눈에 다 칠판이 보일 수 있게. 그래서 또 우리 수험생은 한꺼번에 다 필기를 할 수 있게 조금 수고스럽지만 처음에 정리할 때 잘해두자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오늘 아마 또 제가 칠판 3통 쓸 겁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하고 후딱 1시간이 갈 거고요.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관계사 판별법을 7가지를 만들 건데요. 관계사 판별법 7가지 중 오늘은 하나도 채 정리를 다 못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일단은 얘들아 다 펼쳐놓을 거야. 내가 설명을 다 던질 거야. 나머지 7가지를 한꺼번에 다 묶어줄 생각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요. 그 중에 첫 번째. 관계 대명사. 중학생으로 내려갈 겁니다. 관계 대명사를 만드시오 하면 또 다 만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가 뭔지는 우리 친구들이 잘 모릅니다. 관계사가 사실은 여러분들 해석할 때 구문 독해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 대명사가 뭡니까? 우리는 늘 만들 수는 있는데 관계대명사가 뭐지? 하면 뻥 이런다니까요. 관계대명사도 아주 쉽게 설명할까요?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겁니다. 선생님 왜요? 여러 번 말했잖아. 영어의 효율성 때문에. 짧게 만들 수 있는데 혹은 주어가 중복적인데 뭐하러 그걸 계속해서 씁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서요. 단 분사구문과 다른 것은 우리 분사구문도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건 똑같잖아요. 근데 분사구문은 어떤 거였냐면 적어도 그 2문장이 동시동적이거나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했습니다. 관계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든 건데 여러분 관계대명사의 관계자가 접속사 역할입니다. 아니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거니까 접속사라는 게 이제 없어질 거잖아요. 원래 2문장이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건데 관계자가 접속사라는 뜻이고요. 관계 대명사의 명사가 명사 역할을 합니다. 뭔 소리냐면 중복적인 걸 하나 없애는 영어의 효율성에 입각해서 2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다 보니까 접속사도 없어질 거지만 중복적인 명사 하나도 없앨 거거든요. 관계 대명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입니다. 명사 역할입니다. 그런데 얘 문법적으로는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형용사절이라고 배웠습니다. 즉 수식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될 거예요. 펜 내려놓으세요. 지금 필기하는 시간 아니에요. 제가 오늘 건 이제 설명 들으면 다 이해된다 했죠. 자, I know Rose and Rose is a teacher.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관계사 만들려고 하면 중학생 얘기도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나는 로즈를 알아요. 로즈는 선생님이에요. 근데 관계대명사로 만들 거니까 접속사 생략. 한 문장으로 만들 거니까 이제 다 필요 없는 거 빼는 거예요. 중복적인 거 뒤에 거 하나 생략할게요. 됐어요? 자, 그런 다음 관계대명사 만듭시다. I know Rose. 그 다음 선행사가 사람이네. 애기들은 또 나한테 너무 중딩용 거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선행사가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선행되어 있는 앞에 있는 명사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rose인데 뒤에 있는 걸 버린 거 앞에 선행사 명사 선행하는 명사 내비뒀다 이 말이에요. I know Rose. 그 다음 주어가 사람이고 선행사가 사람이고
얘가 주어 역할하고 있으면 주격 관계 대명사 who 저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I know Rose who is a teacher. 이렇게 관계 대명사 잘 만들었죠. 맞아요. 자, 지금 뭐 없앤 거냐면 접속사와 명사 하나 없었잖아요. 접속사와 명사 하나 없애서 관계 대명사 who 하나 탄생했잖아요. 얘가 하는 역할이 뭐라고 배웠냐면 형용사절이라고 배웠잖아요. 한 문장엔 본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 know가 동사겠죠. 왜? is는 어차피 묶이잖아. 우리가 배운 그대로라니까요. 묶을게요. 형용사절이니까 수식하겠네요. 요렇게 되는 거죠. 해석은 뭐뭐하는 한 거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문 판별법이 나온 거예요. 평서문이에요. 의문사 있어요. 누구라고 해석되면 그건 간접 의문문일 거예요. 그거 의주동 순서 봐야 해요. 근데 얘는 의문사 후 있는데 나는 선생님이 로즈를 안다? 평서문이고 의문사 있는데 그 의문사 해석 안 돼요. 얘는 관계대명사예요.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합니다.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문장에 주어 없는 상태로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됐죠? 이게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판별법 첫 번째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판별법 7가지 만든댔죠. 미리 잠깐 이쪽으로 와볼게요. 어떤 건 관계대명사 막 선행사 있고 막 불완전 막 어떤 건 선행사 없고 막 완전 어떤 건 선행사 있는데 완전 어떤 건 선행사도 없고 불완전 난리가 나요.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순진해서 좀 들어본 게 많아. 앞에 선행사 없으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못 쓴대. 또 친구들 관계대명사 와 이럴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그래? 그럼 기본적인 관계사라는 게 뭔지 정리해 가면서 이 판별법 선행사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없고 완전 막 이런 것들 막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펼쳐놓고 시작하겠다 했던 게 이 말이고요. 다시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관계사는 일단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걸 빼서 관계자는 다 접속사. 관계부사의 관계자도 접속사 역할이에요. 대명사, 명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접속사 없애고 명사 하나 없애고 관계대명사 후 만들어서 형용사절 수식해서 해석은 뭐뭐하는 이라고 하는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된다 한 거예요. 괜찮죠? 자자자자. 그러면 다른 예문을 또 한번 들어볼게요. I buy a pen and it is expensive. 나는 펜을 사요. 근데 그건 꽤 비싸요. 그럼 이건 관계대명사로 만들려고 하니까 일단 또 배운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접속사와 내가 펜을 샀는데 그게 비싸니까 펜, 얘 똑같은 거네. 얘 버릴게요. 접속사와 명사 역할. I buy a pen. 선행사가 이번엔 사물이네. 그럼 못 쓴대요. What?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주격이면 who, 막 목적격이면 whom, 막 그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at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Which 그 다음 is expensive. 똑같아요. 접속사와 명사 없어지면서 얘 관계대명사 which라는 거 탄생했어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어차피 묻기로 했어요. 본동사는 얘 하나고요. 얘는 가짜 동사고요. 형용사절이라 수식하기로 했어요. 해석은 뭐뭐하는 나는 비싼 펜을 산다. 괜찮죠?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지금처럼 앞에는 선행사가 있고요. 뒷문장은 불완전한 문장 나와요. 똑같아요. 하나는 제가 선행사를 사람으로 하나는 지금 사물로 그것만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본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다른 예문 쓰겠습니다. 제가 이걸 고민했다니까 그냥 PPT로 넘길까? 그러면 난 보기 편할 텐데. 책에도 다 있는데 애들한테 밑줄 치라고 할까? 난 그런 걸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서 안 한다니까. 고생스럽더라도 우리 그냥 같이 좀 정리합시다. 4시간만 지나면 관계사 영웅 될 겁니다, 여러분. I 또 다른 예문 have a pen
And I bought it yesterday.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펜을 샀어요. 그리고 나는 나는 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제 그 펜을 샀어요. 그러면 이걸 또 저 관계대명사로 만들라고 하면 접속사와 명사를 일단 하나 없애야겠네. 접속사 and 생략. 나는 펜을 샀는데 나는 그것을 어제 샀대. 요걸 바꿔볼까? she로 바꿀게요 그냥. 그녀가 그것을 어제 샀다. 나는 펜을 갖고 있는데 그녀는 그것을 어제 샀다. 이렇게 바꿔볼게요. 중복적인 걸 그냥 하나로 만들려고요. 이 그것이 펜이겠죠? 그러면 얘를 하나 없애겠습니다. 접속사와 명사 하나 없앴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불러보십시오. I have a pen. 선행사는 지금 사물. 그럼 which 쓰면 되겠네. 나머지 건 똑같이 she bought yesterday. 접속사와 명사 생략해서 관계대명사 which 썼고요. 선행사 사물이라서요.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 일단 수식할 거고요. 뭐뭐하는 됐죠. 자, 그런데 항상 관계대명사 앞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행사 있고 뒷문장을 불완전하다 했습니다. 그녀는 샀다. 뭘 샀는지 목적어가 없잖아. 그죠? 바이 타동사예요? 목적어 없을 순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수동 태로 쓰든가요. 그렇지도 않으니까 얘는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한 거죠. 불완전한 문장.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 다른 색깔로 써볼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이 가능합니다. 뭔 소리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제가 이걸 없애겠습니다. 다시 쓰긴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I have a pen. She bought yesterday. 뭐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지금은 짧은 문장이니까 상관없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난 어법도 하면서 구문독해도 할 거라고 했잖아요. 한 문장엔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다 했어요. 분명히 지금처럼 which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묶으실 겁니다. 아,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버리랬지 선생님. 묶어서 수식하랬지? 이렇게요. 근데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되는 순간 뭐 묶을 게 없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문장이 되게 길어지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뭐가 본동사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고 제가 본동사 하나 제대로 못 찾으면 해석 안 된다고 했죠.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문장이 분명히 한 문장인데 주동 이렇게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뒤에 거 묶으세요. 아직 안 배운 대절이나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뭐 하나 생략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동 이러면 뭔진 모르지만 뒤에 거 묶으십시오. 얘가 아마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대절 아직 배우지 않은 거 뭐 하나 생략됐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녀가 샀던 펜을 갖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혹은 가끔 보다 보면 주주동동 같은 구문이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한 문장인데 주어 동사 막 이렇게 나란히 있어. 이럴 순 없거든. 한 문장엔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묶으시면 안전합니다. 걔는 뭔가 삽입이 됐거나 또 마찬가지로 뭔가 뭐 하나 생략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했잖아요. 툭툭 난 일단 내던져 놓을게. 나중에 얘들아 이런 거 다 예문 한꺼번에 뒤에서 보여줄게 했으니까 저를 좀 믿으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가능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구문독해 때문에요. 에이,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문법책에 나옵니다. 근데 선생님 왜 이건 안 써줘요? 솔직히 말하면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하잖아요. 뒤에 ing, pp 같은 분사만 남아요. 그러니까 얘가 없어도 우린 분사 때문에 묶을 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오히려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오히려 여러분들 묶으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 했던 박테리아 문장 한번 써볼까요? 박테리아. 저번 시간 거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거 찾으시면 아마 있을 겁니다. Used to make cheese are not harmful. 뭐 이런 문장이야.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그 박테리아는 인간에게 해롭지 않다. 그런 문장 예문 들었었는데 사실은 요것도요.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구문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원래 주격 관계 대명사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아싸리 처음부터 묶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생략돼도 우리는 뒤에 남아있는 분사 때문에 다시 묶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건 구문 독해할 때 별로 어렵지 않은데 목적격 관계 대명사나 대절 뭐 이런 게 나오면 생략되어 버리면 애기들이 본동사 잘 못 찾는다. 그래서 그냥 쉽게 주동 나오면 뒤에 걸 묶으면 안전하다. 주동동 나오면 사이에 걸 묶어 놓으면 일단 안전하다 라고 하는 건 알고 계세요.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으신 거죠? 다른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The train is out of order. out of order 고장난 아이고 트레인이 망가졌어요. And it is frustrating. 그게 짜증나요. 됐어요? 지금 기차가 망가졌네. 나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이걸 관계대명사로 또 바꿔보려고요. 관계대명사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접속사와 명사 역할. 접속사 생략. 명사 it. 트레인이 망가졌는데 그게 짜증나? it. 명사 생략.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The train is out of order. 근데 그것이 짜증난다 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기차가 짜증나는 거예요? 아니요. 트레인이 망가졌다는 것 자체가요. 트레인이 망가졌대. 그래서 그게 짜증나는 거죠.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which 쓰시면 돼요. Which is frustrating. 또 다른 거 간략한 걸 보여드린 건데 뭐냐면 선행사가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땐 which를 쓴다 정도만 알고 계셔요. 어차피 이건 문제 풀면서 연습해야 되지 이렇게 본다고 해서 뭘 특별하게 맞추거나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아니에요. 대부분들 컴마 다음에 which가 나오면 아마 문장 전체가 선행사라는 힌트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지금 기차가 망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나요.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땐 관계대명사 which를 쓸 수 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 관계대명사 하나 하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만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대명사가 아니야. 형용사야. 접속사와 명사 역할에. 형용사 역할이라 앞에 선행사 수식할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된다. 그래서 일부러 주격 관계대명사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보여준 거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될 수 있다. 그러면 애기들이 구문 독해할 때 주주동동이면 사이 거, 주동주동이면 뒤에 거 이렇게 묶어놓는 연습해라는 거 한 거고요. 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수 있다. 그럼 관대 위치를 쓸 수 있다. 라고 하는 흐름 보여준 겁니다. 예문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올게요. 자, this is the only watch. 이건 유일한 시계예요. 유일한 시계. And my father gave it to me.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은 없을 거고요. 이것은 유일한 시계예요. 그리고 내 아빠가 나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했어요. 그러면 접속사와 명사 역할을 없애자고 했으니까 자, 접속사 and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에게 그것을 줬다가 그것이 지금 watch인 거죠? 네, 그럼 요거 버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불러주십시오. This is the only watch. 선행사가 지금 사물이네요. 사물이니까 못 쓸 수 있죠.
which, okay, which my father gave to me. 그럼 이제 똑같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접속사와 명사 역할. 필기 같이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쓴 것 중에 비문 많아요. 다시 정정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얘를 없애서 지금 관계대명사 which 하나 만들었습니다.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라 앞에 선행사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항상 똑같이 선행사 있고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나에게 줬다? 뭘? 목적어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해석은 얜 수식이니까 뭐뭐 하는 이렇게 되면 좋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주신 유일한 시계다. 아주 잘 쓴 정문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나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여기다 which를 쓰시면 안 되고요.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걸 써야 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이 약간 특이합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렇죠? 선행사가 사물이면 what 이런 거 쓰면 됩니다. 지금 여기 선행사가 사물이어서 내가 which를 썼는데 틀렸다고 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사실은 다 쓸 수 있는 천재적인 아이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나 that도 사물일 때 which나 that도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which는 안 되고 that만 쓰래요. 관계대명사 that이 약간 특이하다고 했던 건 옛 나름대로의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쓰는 경우 the only 서수 최상급. 선행사에 the only 서수 최상급 있으면 사람일 때 who 안 돼. that만 써야 해. 사물일 때 which 안 돼. 무조건 that만 써야 돼. 선행사에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 있으면 선생님 왜요? 몰라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학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이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거.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다더니 무조건 관대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언제는 쓸 수 없냐면 컴마 못 씁니다. 전치사 있으면 못 씁니다. 이게 예외적인 법칙이기에 이건 여러분들이 따로 암기하셔야 합니다. 됐죠?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쓸 땐 선행사가 뭐 사람, 사물, who, what 이런 거 안 되고요.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쓴다. 근데 그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 쓸 수 없는 경우 컴마, 전치사 이런 건 못 쓴다. 이쪽으로 와보실래? 선행사가 문장 전체일 땐 컴마 which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선행사가 문장 전체일 때 제가 which를 쓴다고 했죠. 컴마, that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전치사 나오면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건 들어보신 적 있죠? in which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of whom 이런 건 봤잖아요. 전치사랑 관대랑 원래 쓸 수 있습니다. 근데 of that, 뭐 in that 이런 건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in that이라는 게 뭐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긴 할 건데 원래 관계대명사 that은 전치사가 됐든 컴마가 됐든 쓸 수 없습니다. 뭐 또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는 쓸 수 없게 컴마는 쓸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의미 없어요. 뭐 한정적 용법, 뭐 계속적 용법 중학교 때 들어본 것 같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관계대명사 that은 컴마랑 못 쓰는구나. 전치사랑 못 쓰는구나.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만 쓸 땐 the only, 서수, 최상급 이런 거 있을 땐 관대 that만 써야 하는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번외의 건데 우리가 관계대명사 판별법
7가지 정리한다고 했죠. 이건 안 쓸 겁니다, 여러분. 관계대명사 판별법 7가지를 정리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였던 거예요.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해요, 수식 받는 애. 뒤에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얘가 명사 하나 먹어갔어요. 주어가 됐든 목적어가 됐든 먹어가서 얘 뒷문장은 불완전할 거예요. 요렇게 우리가 7개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관계대명사 what은 막 선행사 없고 불완전할 거고, 선행사 있고 완전한 친구도 있을 거고, 선행사에 없는데 또 불완전할 수도 있고, 막 이런 판별법들을 만들 거라. 여러분들의 그 과정 중에 오늘 첫 번째 제가 아주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이야기만 한 겁니다. 자, 페이지를 넘기시면 46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에서 7가지를 쓸 거니까요. 46페이지에 한 페이지로는 택도 없습니다. 일단 다단으로 나누시던가 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여기도 지금 A4 용지가 몇 장은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필기 시간 갖고 저랑 다시 만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필기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44페이지 교재 보시면서 확인 작업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4페이지 맨 위편이요. 책 보시기 전에 저 보실래요? 뒤에 뭐 써있는 건 이제 우리 눈은 매지가 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관계 대명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접속사와 명사 역할이요. 품사로 따지면요. 형용사절이요. 형용사다 보니까 명사 수식해야 되죠? 근데 그게 선행사인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지가 명사 역할도 있다 보니 뒷문장에서 명사가 뭘 하나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눈에 보기 좋게 접속사와 명사 역할이야. 그러다 보니까 명사 뭐 하나 빠지겠지? 불완전한 문장? 얘가 형용사절이야. 그러니까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있겠지? 그게 선행사야. 그래서 선행사 있고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 게 관계대명사의 기본이야. 했던 거 머릿속에 갖고 44페이지 다시 보시겠습니다. 44페이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이며 거기에다가 좀 밑줄이요.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절로서 형용사절에다가 밑줄. 지금 우리는 계속 중요한 키포인트만 접속사와 명사 역할 형용사절 거기다만 표시하는 거예요. 선행사를 수식한다.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who, whom, whose, 사물인 경우 which 등을 쓴다. 그래서 예문 I know Rose, Rose a teacher. 예문 하나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쓴 거고요. I bought a pen, it is expensive. 가장 기본적인 예문 교재에 똑같은 걸 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보시기 좋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라는 예문 하나 더 쓴 거고요. 문장 전체가 선행사일 때 what를 쓸 수 있다라는 예문 하나 더 보여드린 거고요. 거기까지 이야기예요.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that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다 쓸 수 있는데 그리고 형광펜 표시 좀 하겠습니다. 최상급, the only, 서수 등이 올 때는 that만 쓴다. 에다가 밑줄이야. 이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 무조건 써야 할 땐 the only, 서수, 최상급은 무조건 that만 씁니다. 그러니까 who나 which는 그 자리에 쓸 수 없다는 소리고요. 이 무적의 관계대명사 that이 쓸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쩔 때였냐면 컴마 전치사랑은 쓸 수 없다 했죠. 자, 밑에 보시면 관계대명사 that은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어서 뭐라고 써있는데 컴마 전치사 사용할 수 없다 에다가 밑줄이야. 그러니까 언제 반드시 that을 써야 하는지 언제 that을 써야 하지 않는지 이 두 가지 예문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것도 들어봤는데 우리 대절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와절 배울 때도 명사절 할 때 명사절 if나 whether절, 대절, 관계대명사 what절? 그럼 대절과 선생님 관계대명사 대신 다른 건가요? 네, 다릅니다. 아주 상당히 다릅니다. 하는 역할도 다르고요. 아니,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로 배웠잖아. 대절은 명사절로 배웠고, 그러니까 해석도 양상도 다를 겁니다. 다음 시간 제가 본격적으로 대절 설명, 관계대명사 what 설명, 본격적인 관계대명사를 이어가기 위해 오늘은 서론적인 관계대명사만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저 예습 안 부탁할 겁니다. 제 관계사까지는 거의 예습을 부탁드리지 않을 거거든요. 복습만 잘해갖고 우리 다음 시간 본격적인 18강 관계사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